요즘에 겁나서 현금화를 했었다거나 아니면 당장 오를 것 같은 종목으로 갈아타신 분들이 크게 손해를 보고 오히려 존버하신 분들이 이제 회복을 하거나 아니면 주가가 슬슬 올라오면서 희망을 보는 이런 장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이제 경제지표를 근거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주식시장이 오른다 내린다 뭐 이런 거 맞춰주는 채널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고민하는 이런 시점에는 그래도 뭐 매수했으면 좋겠다, 뭐 조금이라도 매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근데 최근에 시청하신 분들은 이 양반은 맨날 존버만 하라고 한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존버 인베스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팔아야 할 때는 명확하게 제가 또 팔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죠. 이 그림이 뭐냐면은 지난 7월 13일의 영상의 썸네일이에요. 영상 내용은 뭐냐, 공급 대란 문제도 있고 ISM 제조업 지수가 이제 꺾이는 문제도 있으니까 경기 성장의 피크 신호가 한 4월부터 나오기 때문에 3개월 내로 신흥국 증시에 조정이 올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 30% 정도 매도해서 현금화 하자 이렇게 대놓고 말씀드렸던 요 영상입니다. 네. 하지만 그 영상에서도 단 미국 주식시장은 큰 영향이 없으니까 매도하지 말고 코스피와 중국만 매도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존버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매도 의견 낼 때는 확실하게 매도하라 말씀드린다는 거죠. 이거는 시점이 굉장히 기가 막히게 좋았는데 근데 뭐 우리 채널이 리딩방이 아니죠. 정확한 시점 이런 거는 못 맞추는 게 당연합니다. 길게 보고 이렇게 길게 대응하셔야 되는 거 요거를 말씀드린 건데 이때는 그냥 시점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얻어 걸린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8월 20일이죠. 요때부터 요 지점에 분할 매수 좀 들어가 보자 이렇게 영상을 올렸는데 역시나 정확한 시점은 못 맞춥니다. 그래서 이제 분할로 대응하는 게 좋죠. 하긴 뭐 제가 정확하게 몇 월 며칠에 이렇게 된다 이것까지 맞출 수 있으면은 지금 이 짓 안 하겠죠? 예, 선물 옵션 투자하면 뭐 수조 원은 벌 텐데 지금 온난화로 해수면 상승이 되면은 몰디브가 없어진다 그러죠. 그 전에 몰디브에서 한창 놀고 있겠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뭐냐, 이 양반이 대체 왜 눌렸다 그러면 저점에서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했느냐, 요거 이 원리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경기가 아직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단계가 아니라 아직 경기가 성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있다가 자세히 설명드리고, 두 번째 이렇게 심리적인 요인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에 주식시장이 많이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운송대란이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슈와 마찬가지로 운송대란 이슈도 어떻습니까? 당장에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난다 그래서 해결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투자자들의 머릿속에 이게 리스크라는 인식이 점점 지워집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주식하는 누군가를 만났다고 할게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코스피가 하락할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현금화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길래 왜 그래 이렇게 물어봤더니 코로나가 아직 해결된 게 아니니까 당연히 주가가 하락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얘는 그냥 생초짜구나 싶어서 이제 걔랑은 다시는 이제 주식에 대한 얘기를 안 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해가 바로 되셨죠? 이렇게 경기가 회복하고 상승하고 둔화하고 하강하고 다시 또 회복하는 이런 사이클에서 경제가 요 상승의 정점을 딱 찍고 이렇게 하락 사이클로 이렇게 접어든 게 아니라면은 중간중간에 미중 무역 분쟁부터 해가지고 사드 문제도 굉장히 컸었고, 마찬가지로 뭐 코로나도 그렇고 운송대란 문제 같은 게 이런 게 있다고요. 근데 당장은 엄청나게 크게 보이고 앞으로 뭐 단기적으로 해결은 안 되겠다 싶은 이런 문제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리스크가 아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호재를 타고선의 상승을 계속하죠. 언제까지? 경기가 정점을 찍고 하락할 때까지는 회복 및 상승의 구간에서는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공급 대란 이슈로 주식시장이 하락한다. 그러면 저점에서 다시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아직 경기가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단계가 아니라는 이 문제가 가장 핵심인데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정점을 형성하지 않은 근거는 뭘로 찾아보냐, 다수의 경제지표들로 찾아봅니다. 경제지표가 뭡니까? 바로 실물 경제를 알기 쉽게 지표로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는 게 경제지표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해서 우리가 매달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ISM 제조업 신규 주문 지수예요. 미국에서 500개 이상의 구매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신규 주문에 대해서 조사하고 지수화하는 건데, 실제 제조업 경제 지표에 굉장히 선행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12월 초에 발표된 ISM 제조업 신규 주문자 지수는 61.5%. 확장 국면에서 상당히 양호하다, 그러니까 수요가 충분하다 이걸 알 수 있고, 이제 두 번째 지표가 또 중요한데 이거는 실제 발표된 내구재 신규 주문 지표예요.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소리 하겠구나 싶으실 텐데, 네, 아무것도 아닙니다. 들으시면 그냥 바로 이해되게 쉽게 설명드릴게요. 근데 지금 차트만 딱 봐선 정말 좀 이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걸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먼저 내구재라는 건 뭐냐? 말 그대로 내구성이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한 3년 이상 사용 가능한 제품을 다 내구재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계장치부터 해서 설비, 뭐 운반용 자동차, 이렇게 기업에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이런 기계장치부터 해서 한 고정되어 있는 3년 이상 쓰는 것들을 내구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제조업체들에서 내구재 주문이 증가한다, 이 소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수요가 일단 충분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생산을 늘리고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고장난 기계 설비를 새로 구입을 한다든가 뭐 부품을 구입을 한다든가 이런 수요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내구재 주문이 증가를 하는 겁니다. IT 버블 직전도 그렇고요. 금융위기 직전도 그렇고, 뭐 최근에 코로나 직전까지도 그렇고, 이 시기들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내구재 주문이 계속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걸 알 수 있는 건데, 특이한 거 하나 있죠. 2014년부터는 2016년까지 이렇게 내구재 주문 지수가 떨어집니다. 2016년에 뭐가 있었죠? 중국발 신용 위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때 잘못하면은 위기가 한번 올 수도 있었던 타이밍인데, 이 당시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인 부양 정책을 펼치면서 경기가 이렇게 살아난 거죠. 그래서 이 시점에는 폭락이 안 오고 그냥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그림들에서 힌트가 좀 있어요. 이렇게 내구재 주문이 조금씩 정체되는 이런 시점 이후에 폭락이 항상 이렇게 찾아오는구나, 요걸 알 수 있는데, 다음 그림을 보시면 좀 명확해지실 겁니다. 자, 이거는 내구재 신규 주문의 전년 대비 증가율 차트예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늘었냐, 줄어들었냐, 이런 것들, 아니면 정체했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건데, 2000년 IT 버블 이전 보시면은 역시나 내구재 주문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금융위기 이전에도 보시면은 2006년부터 해서 내구재 주문이 이렇게 제로 이하니까 마이너스로도 갔다가 뭐 플러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월별로, 그러면 결국에는 흐름상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역시나 2016년 중국발 부채 위기가 터지기 전에도 내구재 주문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직전에도 정말로 내구재 주문이 줄어드는 거, 이거 나타나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19년에 12월에 한번 50% 현금화를 말씀드린 시점이 이런 경제지표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랬다, 뭐 자주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되냐, 이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전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5달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가전제품이 전달 대비해서 매달 5%씩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잘 팔렸어요. 회사는 그러면 공급을 맞춰야 되죠. 엄청나게 많이 팔리니까 라인을 더 깔고요, 기계 설비 들여서 생산을 계속 늘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구재 주문을 계속 늘렸던 거죠. 그런데 4달 전부터 갑자기 이변이 생기죠. 판매량이 전달 대비해서 오히려 감소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대로 고량만 판매가 돼서 정체되는 시기가 찾아온 거죠. 그러면 이제 회사 대표님은 어떻게 합니까? 추가 생산을 위한 기계장치 주문을 이제 100을 했다면 뭐 80만 주문을 한다든, 이렇게 조금씩 줄여가지고 뭔가 다가올지 모를 호황이 끝나고 불황이 들어간다, 이런 것들에 혹시 모르게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재고를 조금씩 줄여야 되고 기계설비 투자도 좀 줄여야 되는 그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차트에서 내구재 주문이 줄어드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캐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 대표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하는구나, 요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차트의 내구재 주문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마이너스가 자주 나타나고 전년 동월 대비로 계속 증가율이 줄어드는 흐름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기업들이 뭔가 수요 감소를 확실히 느끼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원리를 이해했으니까 그럼 지금 맨 오른쪽에 있는 지금 상황, 그러니까 2021년 12월의 상황은 어떤가 캐치가 딱 되는데, 제가 높아지면서 말씀드리지만 어떤 분들은 이거 2020년 거 옛날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죠. 2021년 12월입니다. 눈금이 2년이라는 거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우셨죠? 예. 어쨌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내구재 주문 전년 대비 증가율이 지금 떨어지고는 있어요. 하지만은 이게 뭐 제로쯤으로 갔다 또 마이너스로도 갔다가 하면서 이게 제로로 점점 수렴을 해 가는 시점이 위험한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딱 봐도 아시겠지만 한 2, 3년 이후 정도 되면은 과거 이렇게 폭락이 왔을 때랑 비슷한 흐름이 이렇게 나오겠구나, 이렇게 보이시죠? 이 0 있죠? 여기에 근접할수록 과거와 비슷한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는 또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께 이제 좀 리스크 관리 좀 하세요, 이렇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럼 이제 주식도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 나가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죠. 꾸준하게 영상만 시청하시고 그러면 된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라, 이 말씀이고요.
어쨌든 지금은 경기 둔화 신호는 아직은 안 나오고 있으니까 주식시장이 지금처럼 눌려있을 때는 저점 매수를 하건 존버를 하건 이렇게 하면서 기다렸다가 성장의 흐름을 같이 타야 되는 시점이다. 요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좀 더 노골적으로 이렇게 수요와 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 바로 미국 민간 고정자산 투자 지표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보시면은 잘 올라가던 이 민간 고정 투자가 이렇게 둔화됩니다. 이게 IT 버블 전에 그랬죠. 2000년. 그리고 마찬가지로 금융위기 이전에도 이렇게 살짝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이제 조금 후행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랬고, 2016년 중국발 부채 위기 전에도 그랬고요. 코로나 전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민간 고정 투자액이 증가하다가 이렇게 정체되면 그때부터는 조금 위험하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네, 아직도 이렇게 정체되는 흐름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앞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흐름도 같이 나타난다. 조금 위험하다 이거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경제 지표를 볼 때는 어떻습니까? 단 하나의 경제 지표만 보면 안 돼요. 여러 가지를 같이 보면은 연관성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맞춰지죠. 그러니까 퍼즐이 맞춰지면서 이렇게 경제적 흐름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시점도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시점을 못 맞추지만 뭐 한 2, 3년 후쯤, 그래서 한 1년 전쯤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융위기 같은 시점을 만약에 우리가 적당히 피하기만 하면 저점에서 막 때려 박으면 그럼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 요거는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채널에서 시청하신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부자가 될 수 있게 제가 그거 열심히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 거고, 항상 이렇게 경제지표 설명드리면 이런 질문 많이 하시죠. 그냥 딱 하나만 보면 되는 거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없습니다. 딱 하나만 알면 뭐 개나 소나 주식 전문가, 경제 전문가 되는 이런 경제지표는 없다. 그래서 다수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또 거의 매일 발표되는 지표들을 글로벌 지표를 전부 확인을 해서 그 흐름도 놓치면 안 돼요. 일기 쓰는 것처럼 굉장히 짜증나고 이렇게 힘든 일이긴 합니다. 근데 뭐 세상에 노력 하나 없이 손쉽게 돈 버는 일이 없죠. 그러니까 경제 지표도 마찬가지로 노력이 필요하다 이거고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수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수요를 판단하는 거라면 그냥 제조업의 신규 주문이나 투자로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뭐 곧바로 소매 판매 지표 같은 거 보면 되지 않냐, 그럼 수요가 곧바로 나오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림은 미국의 소매 판매액 지표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선행성이 전혀 없어요. 미리 어떤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기업의 대표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경기 침체와 폭락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살아남은 분들이 이제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인데, 이분들은 경기 흐름과 자신들이 판매하는 제품 있죠. 여기에 아주 민첩하게 대응을 하고 또 재고를 관리하고 투자를 관리하기 때문에 살아남은 겁니다.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 경기가 엄청나게 좋을 때 여러분 혹시 이제 대표이사님들하고 대화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제 가끔 해본 적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경기가 가장 좋을 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지금이 위기입니다. 이런 말을 하세요. 근데 신입사원분들이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 경기가 이렇게 좋은데 무슨 또 위기래. 괜히 더 부려먹고 뭐 야근시키고 하려고 진짜 사장이 별 미친 소리를 다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이런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호경기 이후에 급속도로 갑자기 불황이 찾아옵니다. 수요가 급락하면서 회사가 금방 망가지거든요. 특히나 수요가 많을 때 설비 투자도 많이 하고 재고도 늘려놓고 인원도 많이 뽑았는데 갑자기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회사가 잘못하면 부도가 나요. 그래서 재고를 얼마나 타이트하게 수요 변화에 따라서 판매량 변화에 따라서 관리했느냐, 그리고 설비 투자를 얼마나 잘 조절했느냐, 그리고 또 부채 관리를 어느 정도 했고, 특히나 이제 불황이 온다. 호황 이후에 현금을 좀 많이 확보해서 어느 정도 이제 불황 보릿고개를 버틸 힘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기업의 존폐가 결정되는 건 맞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찾아오는 불경기를 잘 버텨낸 기업들은 도산한 기업들 있죠. 얘네 주문을 흡수하면서 더 큰 기업으로 발돋움을 하고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호경기 때 기업들이 수요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때문에 설비 투자 및 내구재 신규 주문 지표, 이런 지표들 우리가 확인했던 것들을 캐치하는 거고요. 소매 판매액 지표도 중요한 건 맞긴 맞는데, 그림처럼 소매 판매액 같은 경우에는 뭐 필수 소비재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불경기 온다고 휴지 안 쓰시는 분 혹시 계세요? 난 이제 어려우니까 휴지도 안 쓸 거야, 뭐 아니면 치약도 안 쓸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 없잖아요. 워낙에 생필품도 많고 그리고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 소매 판매 지표는 이 수요를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오히려 후행하는 좀 특성이 있어가지고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 고정 투자라든가 내구재 주문,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기업들의 기민한 움직임을 판단하는 게 우리 투자자들은 훨씬 더 좋다. 어쨌든 지금은 이제 경기 성장하는 구간이고 한 2, 3년 정도 후 정도 돼서 경제 지표를 봐야 되겠지만 그런 지표들이 나올 때쯤 그때쯤 정도 되면은 이제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그 이후에 폭락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 이겁니다. 뭐 대충 이 정도만 살펴봐도 실물 경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제 지표들에서 주식시장이 눌렸을 때 이제 존버를 하거나 아니면은 저점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죠. 네. 그래서 우리 채널에서 이번 하락장에서 계속 존버하라고 말씀드리고 존버 인베스트인 이유예요. 괜히 이런 시장에서는요, 여기저기 올라갈 만한 종목으로 갈아타고 또 주가가 안 오른다고 만약에 내가 잘 갖고 있는 종목 손절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벌어들였던 상승장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다 날릴 수도 있고 원금까지 손실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뉴스에 일희일비하고 흔들리지 말고 존버하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다행히 요즘에 좀 감사하다는 이런 메일이 많이 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종목이 뭐죠?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시가총액 1, 2위니까 뭐 당연히 많이 투자하는 거고요. 보시면 지난 8월부터 좀 심하게 무너져 내려가지고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최근에 다 다시 어느 정도 7월 수준을 이렇게 회복을 했죠. 물론 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7월 수준으로 회복을 했고요. 고맙다는 메일을 많이 주시는데 공통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이번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주변 지인들은 그냥 손절을 하셨대요. 그래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탔는데 갈아탄 종목에서 이제 깨먹고 손실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메일 보내주신 분들은 우리 채널 영상을 보면서 존버를 많이 하셔가지고 손해 안 보고 잘 기다리고 있다가 회복했다. 그래서 만약에 마인드 못 잡았으면은 자기도 다 깨지고 후회했을 텐데 감사하다 이런 메일을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어쨌든 굉장히 좀 축하드리고요. 네. 모든 종목이 다 회복한 건 아니죠. 하지만 시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성장하는 기업을 열심히 공부해서 잘 갖고 계셨다. 좀만 더 기다리면은 거의 다 회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혹시나 만약에 애널리스트 레포트라든가 이렇게 자기 종목에 대한 보고서가 나오는데 앞으로 이익이 꺾인다, 역성장한다, 뭐 이런 기업에 투자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사실 만약에 그런 기업 투자하면은 코스피가 급등을 해도 회복하기는 좀 힘들어요. 나중에 한번 영상으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잘못된 가치 투자 이런 걸로 인해서 뭐 재무가 좋네 아니면 뭐 기업이 건실하네 PBR이나 PER 이런 지표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한민국 전례 역사상 아무리 자산이 많고 아무리 뭐 현금성 자산이 많아서 그래서 PBR이 낮은 기업이라고 해도 최악의 경우에 주주에게 이제 돌려주는 경우는 단 한 경우도 없습니다. 기업이 법정 관리 이후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제가 이건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한번 그래서 PBR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초보자님이시라면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주식은 이익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을 사는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결론은 뭐냐? 공부 열심히 여러분이 하셔서 이익이 성장이 예상되는 이런 종목을 잘 골라서 여러분이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지금 경기 사이클이 완전히 꺾이는 단계가 아닙니다. 반면에 외부적인 변수죠. 공급 대란 이슈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증시가 하락한 건데 이럴 때는 존버를 하든가 아니면 저점 분할 매수를 하든가 이러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회복할 가능성이 크니까 잘 기다리시는 게 좋다는 거죠. 다음은 미국 주식은 상승하는 동안 주구장창 하락하기만 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개스피죠. 코스피가 상승할 시점과 근거를 할 수 있는 이게 몇 가지 경제 지표들이 있어가지고 이 이야기를 제가 준비를 하긴 했는데 그래서 너무 떠들었더니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이게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그리고 영상 설명란에 요즘 후원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렇게 종종 계십니다. 네, 다행이죠. 근데 우리 채널은 감사합니다 이걸로 안 끝나죠. 제가 한 달 교육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경제지표 변화에 따른 뭐 산업과 종목의 변화, 또 경제 사이클과 이 타이밍에 대한 내용 등 제가 매달 새롭게 발표되는 경제지표에 맞게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설명도 드리고 그리고 뭐 좋은 산업이라든가 이제 빼야 될 산업들은 또 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드리고 있어요. 5만 원 이상 후원을 해주신 분들은 저한테 메일 주시면 제가 한 달 교육 진행해드리기 때문에 꼭 메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